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박지성의 시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005-2006 시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할 시즌이죠. 네, 뭐 프리시즌부터 사실 월드컵 예선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이슈가 많았지만 네, 그것보다도 이 맨유 이적설이 빵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묻혔죠. 맞아요. 네, 박지성 맨유로 뭐 거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커라인이라든지 뭐 사커 월드라든지 좀 유명했었던 커뮤니티는 거의 이제 뭐 실시간으로 기사를 번역하고 네. 반응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주였으니까 사실상 이 시즌은 박지성 맨유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안 믿었어요. 처음에 반응이 초반에 정말로 많이 안 믿었어요. 네. 저도 이때 이제 커뮤니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때였기 때문에 박지성 약간 그때 느낌은 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잘하는 것과 별개로 그때 당시 맨유라는 클럽의 위상이 그만큼 높았죠. 그렇죠. 네, 엄청났었죠. 네. 사실 뭐 이때 당시면 트래블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고. 트래블 한지 이제 뭐 한 5, 6년. 5, 6년. 예. 그다음에 계속 리그에서 우승할 때고 그랬기 때문에 뭐 베컴도 있고 그랬던 팀 아니겠습니까? 베컴이 있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긱스도 있고 뭐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던 또 반미스텔도 있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이 팀에 간다고? 그리고 루니가 또 빵 터질 때잖아요. 네. 이때.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아마 지금처럼 진짜 막 그때 당시에 어떤 기자들의 신뢰도, 그 다음에 언론들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소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헤드라인 번역인 경우들이 그렇죠.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안 믿지 않았나. 네, 야, 이거 네. 뻥이지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우즈벡 그리고 쿠웨이트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박지성 선수의 맨유 이적설이 터졌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데일리 미러에서 나온 거예요. 미러. 그래서 이제 미러가 박지성이 이제 맨유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 언론사에서는 첼시의 관심까지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유와 첼시 두 클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된다. 무리뉴가 그래. 되게 좋아하는 그렇지, 유형의 아유, 선수니까. 한장 한다니까 레알 데려갔어요. 네, 지금 토트넘에 있어. 박지성 지금도 뛰고 있을걸? 무릎만 괜찮았다면 진짜, 네. 진짜 그러고도 남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좀 데리고 가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있을 원래 수가 본인 있으니까. 감독들이 데리고 다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사랑할 만한 선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맨유 쪽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참고로 이때 이영표 선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세 개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세계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일리미러라는 언론사에서 박지성 선수를 두고 무슨 표현을 썼냐면 워커홀릭 미드필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는 어울리네요. 네. 어울리네요. 별명이고 그리고 이 워커홀릭 박종인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그렇죠. 네, 워커홀릭. 진정한 워커홀릭이죠. 네. 아직 모자랍니다. 모자라다고요? 그럼요. 존경스럽네요. 뭘 존경하냐? 존경해야죠. 쉬라고 해야지, 형. 이 정도면 됐습니다. 쉬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윤이 형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 쉬라고 안 해? 형님이요? 예. 잘 쉬고 계세요. 오늘 내가 녹음하고 일을 얼마나 잘 쉬고 있는 것 같아? 다 알죠, 형님. 알고. 여러분 또 추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100% 감동 실화입니다. 네. 감동 실화. 오늘도 감동스럽게 한잔하러 갑니다. 네. 토요일에 올라가요. 네. 자,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뉴 디멘션, 그러니까 좀 새로운 차원을 선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합류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저는 극찬이라고 봐도 굉장한 칭찬이죠. 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성이 이제는 나이가 제법 있는 로이킨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윙에서 뛸 때는 호날두, 긱스 이들과의 이제 경쟁 구도를 좀 형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긱스가 노쇠화됐다, 로이킨이 이제 늙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경쟁 상대는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종류가 다른 건데 네. 거의 대다수의 선수를 다 갖다 붙였어요. 네. 그냥. 네. 호날두도 이제 박지성과 일단 경쟁해야 다 된다. 누가 온다 그러면 박지성 입지는 나 이런 거. 근데 거기 있는 베스트 11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박지성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것만으로 대단한 거고 거죠. 완벽하게 거기서 뭐 우위를 차지했다는 아니지만 엄청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네. 이게 이때 실제 잉글랜드 맨유 팬들은 어땠을까? 제가 그 반응을 조금 봤는데 어떤 한 명이 되게 장문의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영국인이었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맨유 팬이라고 하면서 이 박지성의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뭐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드필더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 외적으로는 사실 뭐 아무래도 전년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날아다녔으니까. 그렇지 본 게 있으니까 네. 하긴 그런 임팩트는 있었죠. 밀란전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러에서 한 가지 더 전망을 했던 것은 이 박지성 선수가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에 뽑혔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 맨유가 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아시아 시장에 대한 개척도 개척이지만 유럽 팀에 특히나 빅클럽에 동양인 선수가 들어오면 다 조롱했었어요. 약간 뭐 셔츠 팔러 왔다. 네, 뭐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나모토 있다 그러면 야 이나모토가 저 에미리츠 스타디움 세워준 맞아요. 거 아니냐. 조롱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박지성 바로 이전에 맨유 한 명 있었잖아요. 동팡조. 아 네, 있었지.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감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 맨유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해 6월 영입 예상 선수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박지성 선수를 좀 중점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커뮤니티 댓글도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사커라인이 되게 옛날 글도 볼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되게 옛날까지 볼 수 그래서 있어요. 막 2005년 1분기 막 이런 댓글을 제가 좀 봤는데 일단 좀 종윤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찌라시 아니냐. 그런 진짜 네. 그런 그 기억이 나. 이거 진짜 맨유 맞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동팡저우 사례를 거론하면서 되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낸 유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반응은 맨유 가서 성공해가지고 한국인 최초의 좀 프리미어리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날아다닌 선수를 유니폼 팔이용으로 사는 멍청한 구단이 어딨냐. 이런 맞아. 반응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럼요. 네. 예. 자 결국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입단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적할 당시에 워크 퍼밋 때문에 조금 맞아요.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워크 퍼밋 발급 조건을 좀 보면 2년간 열린 국가대표 경기 중 75% 이상을 뛰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 시즌 박지성 선수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요 경기가 아니면 해외파 소집을 안 했던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 국내파나 이 J리거들만 모아가지고 경기를 치른 게 이제 꽤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64%밖에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는 많은 팬들이 아시겠지만 네. 워크 퍼밋 그 발급 기준에 미달되는 선수라 할지라도 클럽에서 사실 이거는 빅클럽일수록 조금 더 쉽게 맞아요.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약간 우리로 치면 추천 전형, 그래서 추천사 같은 게 들어가면 그거를 넘겨주는 특수 케이스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박지성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선수 이적료나 연봉. 맞아. 네.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선수가 이 팀에 필요한 선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국에서 이게 합리적인 거지 사실.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다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적료 이런 거 안 따지면. 예. 왜냐하면 이제 잉글랜드는 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이유 선수가 아닌 그 선수를 좀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잉글랜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치. 나름의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둔 네. 건데 사실 뭐 2년간 국가대표 75%도 조금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그 축구계 유명인사니까 약간 좀 보증인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형은 보증 서주나요? 보증이요? 네, 덕현이. 암서 주죠. 네. 보증은 가족도 안 네. 줘주는 게 국룰이라고. 국물.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건가요? 네. 음. 너 안 서준답니다. 요즘도 보증 쓰나? 그런 게 있나? 있지 않을까요? 보증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담보 보증인 이런 네, 거 네, 있지.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에 그거 뭐 우리도 회사 일 뭐 하려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이사 그 보증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등급도 따로 체크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너는 누가 보증 서주나요? 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 감독님. 감독님 저 안 되죠. 뭐 제가 나중에 어디로 이적한다고 하면 추천서를 써주시지 않을까요? 김학권 감독님? 네. 네네네. 저도 추천서 뭐 쓰겠습니다. 성실한 일꾼이다. 약간 이런 예, 느낌으로. 예. 저도 추천서 쓰겠습니다. 뭐라고 쓰죠? 고맙습니다. 데려가 주셔서. 네, 네. 그 추천서인가요? 네, 추천서지. 추천죠. 감사합니다.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명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첫 번째 히딩크, 두 번째가 알렉스 퍼거슨, 세 번째가 요한 크루이프였어요. 크라이프가. 네, 그래서 이 요한 크루이프가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관에서 언급하면서 로벤보다 더 뛰어난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로벤 엄청 핫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좀 박지성 선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의외의 인물이 박지성 선수의 이런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즌의 스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4-4-2였는데 멤버들 보면 물론 뭐 실베스트리 같은 약간 이 폭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호날두의 플래처, 긱스 이때 또 중앙으로 가서 잘했을 때였고 네. 그리고
말상, 루니, 퍼디난드 그리고 게리 네빌도 이때 현역으로 뛸 때고 근데 여기에 박지성이 지금 기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45분이면은 이거는 확실한 스쿼드 플레이어이자 메인 멤버거든요. 맞아요. 메인 멤버죠. 네, 완벽한 선발이다. 그렇죠. 주전 선수는 아니지만 바로 그 밑에 단계. 예, 확실한 네. 스쿼드 플레이어다. 근데 이거는 저는 주전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리그에서 33경기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출장 횟수만 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선발이 24번이었어요. 그리고 2022분을 소화했는데 이게 리그만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스쿼드에서 출전 시간 9위입니다. 그러면 베스트 11에 들어간다고 봐도 그렇죠. 되죠. 네, 봐도 저는 무방하죠. 부상이나 뭐 이거저걸 다 감안했을 때 그렇죠. 11명 안에 든 거잖아. 뭐 챔스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이때 당시 박지성 선수는 지금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기억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선수였고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선수야, 사실. 네, 훨씬 더 빠른 선수였고 이러다 데뷔 전부터 뭐 보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 사실. 네. 그래서 뭐 반니스텔로이라든지 뭐 이제 측면 자원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 데뷔골은 버밍엄과의 칼링컵 경기에서 나 이거 12월 기억난다. 21일 저도 네. 측면에서 툭툭 치고 와가지고 빵 넣은 거 그리고 버밍엄의 그 이 카메라 각도가 약간 특이해요. 살짝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봐서 그 각도까지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첫 공격 포인트는 2005년 10월 1일 저 플럼전에서 기억납니다. 올렸습니다. 네. 나 이거 검문소에서 봤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존나 흥분하면서 봤습니다. 와 네. 미쳤다. 그렇지. 그 반니한테 막 밀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거 네, 이 이때? 경기에서 도움 3개예요. 네, 막 루니한테 막 졸라 멋진 네. 패스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1호 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006년에 플럼전에서 터뜨렸고요. 이때는 플럼이라 안 그러고 풀햄이라 그렇죠. 그랬는데. 풀햄, 토트넘도 토트넘. 토튼햄. 저는 그게 약간 버릇이 돼서 아직도 약간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뉴카슬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현지 발음이죠, 뉴카슬. 그거는 이제 그거죠. 솔직히 뉴카슬. 말해서. 그 일본 단어입니다만 쿠세. 쿠세. 네. 뉴카슬. 뉴카슬. 네, 뉴카슬. 근데 예전에 이제 뉴카슬이라 그러니까 찬우 형이 뭔가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싹 저를 쳐다보는 게 느꼈습니다. 네. 뉴카슬 구단주가 좀 이렇게 좀 개 갑부가 온다고. 그거 저희 유튜브에서 사실 한 2번 정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이제 땡겨오는 거죠. 언제 다뤘죠? 히든 부분에서 다뤘고 유튜브에서 네. 다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안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빈살만. 빗살만. 빈살만요? 빈살만. 빈살만. 네. 지금 형이 녹음을 2개 하고 온 상태라 눈은 떠 있지만 사실상 수면 상태입니다. 네. 아, 괜찮아요. 예. 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나요? 그냥 알아서 먹겠습니다. 네. 네. 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건강을 또 생각을 해야. 그래 회사가 롱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빈정거리는 거랑 조롱하는 거 진짜 얘가 10조원이 맞는 게 형보다 더 가끔은 세 보여.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이잖아요. 이러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순수한 의도죠. 네,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골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박지성의 롤 자체가 득점을 해라라는 종류의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공격적으로 뛰었을 때도 골을 넣어야 되는 스타일로 뛰진 않았어요. 그리고 골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 앞에 뭐 네. 다 있는데 되게 추억의 이름들이 많아요. 사하, 루이사하, 키어런 리차드슨, 리차드슨, 그리고 주세페 로시. 와, 주디피로시. 뉴저지.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실 이적하자마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력 멤버로 바로 이제 우뚝 서게 된 박지성이고요. 이때 대표팀에서는 어땠나? 대표팀은 사실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 월드컵이 메인이죠. 어. 네, 월드컵이 메인이고 그 전에는 동아시안컵은 당연히 스킵. 그리고 북한과의 친선전 그리고 사우디와의 월드컵 예선에서도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전이 8월 17일이었는데 이게 시즌 도중이에요. 이때 아마 뭐 이적하고 초반이라서 맞아요. 적응을 위해서 차출하지 않는다. 해외파들을 대부분을 다 이제 차출을 안 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치러진 스웨덴 그리고 이때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습니다. 이 두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는 모두 출전해서 풀타임 뛰었고요. 이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그리스, 코스타리카, 멕시코 쭉 이제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이때도 안 출전 차출. 안 했어요. 이제 시리아와의 아시안컵 예선도 빠졌었고 마지막에 월드컵 직전에 치른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치러졌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네. 거기서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 갈라스를 네. 빡치게 만든. 네, 네. 갈라스 그때 진짜 개 뒷박인데. 그 공 들고 막 이렇게 네. 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은 갈라스가 만든 거예요. 그거의 극적임. 네, 극적임은, 그 그림은 네. 갈라스의 빡돈 표정이 네. 확 돋아주죠. 프랑스의 대표 중앙수. 그렇지. 예. 네. 개 뒷박.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표팀에서는 3경기를 소화를 했고 월드컵 본선에서 1골. 근데 지난번에 손차박 대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지성의 이 대표팀에서의 득점은
거의 대부분 머리에 남아 있어요. 남아있죠. 그만큼 임팩트 있고 중요한 골만 넣었다. 중요한 경기에서 넣은 골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전설의 시작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즌 이제 점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적응해 나가는 박지성의 모습들을 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